안녕하세요. 도즈스위더즈입니다. 도스와 아카데미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도 잘 준비해서 도움이 되는 질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운드 꽃다발에 사용되는 소재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가지입니다. 핸드타이드에 걸맞는 소재들을 컨디셔닝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소재는 퀵샌드 장미입니다. 수입 장미이고 줄기가 아주 매끈하고 튼튼한 편이에요. 그래서 더 오래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빈티지한 무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할 거예요. 비슷한 소재들도 많지만 장미가 갖고 있는 매력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보통의 수입 장미들은 줄기가 매끈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컨디셔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바인딩 포인트에 맞춰서 줄기의 잎을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가시가 조금 많다면 가시 제거기를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컨디셔닝하고 너무 길이가 긴 것만 조금 잘라주고 있습니다. 떡잎은 그대로 활용해 줄 예정입니다. 만약에 빈티지한 느낌이 싫다면 떡잎을 떼서 예쁜 잎만 써주셔도 괜찮아요. 메인 컨디셔닝 작업이 끝났으니 이번에는 서브 컨디셔닝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소재는 몽쉘 미셸 장미입니다. 화형은 오렌지 빛깔의 줄리엣 장미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는 복숭아 볼터치 컬러? 아니면 딸기우유 컬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몽쉘 미셸 장미는 외대가 아니라 스프레이형입니다. 우리 스프레이를 헤어에 뿌릴 때 노즐에서 여러 갈래로 분사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과 잘 섞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좀 꽉 찬 느낌으로 의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를 나눌 때는 바인딩 포인트를 기준으로 나눠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의 사이즈는 대략 꽃머리 기준으로 30cm 아래, 30cm 정도의 길이는 나눠서 함께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의 컨디셔닝이 끝났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른 꽃들을 위해서 잠깐 옆으로 밀어두고 다음 컨디셔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튤립 많이 좋아하시죠? 굉장히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튤립이 꽤 깨끗한 편인데요. 제가 사입 후에 조금 다듬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인딩 포인트에 맞추어서 줄기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면서 최종 컨디셔닝을 합니다. 히아신스, 수서나 튤립 같은 식물은 굵은 식물로 분류되며 작업할 때 조금은 까다롭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인딩 포인트를 기준으로 줄기를 제거할 때는 위나 옆으로 당기듯 떼어내시지 마시고 아래로 돌려서 까듯이 내려주세요. 그러면 부러지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스워 튤립 시그니처 핸드타이드를 할 때 10대의 튤립을 사용한다면 5대는 줄기 잎을 제거하고 5대는 남겨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될지 모를 때는 하프앤하프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타닉 리시안셔스입니다.
리시안셔스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꽃은 처음이에요 하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리시안셔스보다 줄기는 좀 얇고 바깥쪽으로 살짝 뒤집어져 있는 잎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조금 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산 리시안셔스에 비해서 컨디셔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몽우리는 사용해주지 않을게요. 너무 나풀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조금 지저분하거나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리시안셔스도 위쪽에서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바인딩 포인트를 기준으로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한 25cm 정도에서 30cm 여유 있게 가지를 나눠줍니다. 만약에 잘려나간 가지가 30cm 정도 된다면 활용을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나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인딩 포인트 근처에 있는 잎들은 꼭 제거를 해주세요. 나중에 꽃다발을 잡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의도에 따라서 몽우리는 사용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라운드 핸드 타이드가 아니고 다른 작업을 하실 때는 몽우리를 모두 살려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에 집중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셔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플로리스트가 같은 소재를 받아서 컨디셔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200%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재료를 100%도 활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참고해서 컨디셔닝 스킬을 늘려가시기를 응원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컨디셔닝이에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가렛입니다. 마가렛은 마트리카리아와 같이 묶어서 선생님들이나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컨디셔닝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가 꽃을 사입해서 가지고 오는 날 첫 번째 컨디셔닝을 해둔 상태라서 지금 화병에 물에 닿는 줄기가 깨끗한데요. 여기에서 꽃다발에 맞춰서 조금 더 깨끗하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지가 나누어진 부분 바로 아래에 잎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줄기에도 오돌토돌한 돌기처럼 가지가 잘려나간 채로 조금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도 가위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제거를 해줘서 손으로 꽃다발을 잡을 때 걸리는 것이 최대한 없도록 의도를 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오늘은 조금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그려나가도록 할 거예요. 원래도 오래가는 소재이지만 제대로 된 값비싼 마가렛을 구매를 하니까 진짜 오래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꽃다발을 만들기 위한 컨디셔닝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센터피스를 할 때는 컨디셔닝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꽃다발을 할 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컨디셔닝이 된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있어요. 자, 이건 바인딩 소재인데요. 오늘은 빵끈을 활용할 거예요. 얇은 와이어에 넓적한 종이가 둘러져 있습니다. 초보분들도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컨디셔닝이 끝났고 꽃다발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가지고 있는 스프레이형을 일렬로 잡아주시고 그 사이에 외대를 넣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중심점이 돼요. 먼저 잡은 꽃들을 중심으로 스파이럴 테크닉을 이용하여 꽃다발을 점점 완성해 줍니다.
꽃은 특별한 시퀀스를 두지 않고 이 자리에 A꽃이 없으면 A꽃을 넣어주고 또 돌려서 이 자리에 B꽃이 없으면 B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데 오늘은 라운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센터는 살짝 높게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 더 낮게 방구 형태를 그리면서 디자인합니다. 중간중간 조금 빈 곳이 보이면 찔러서 끼워 넣기를 이용해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덧대 넣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가 비어 보인다면 꽃들 사이에 위에서 아래로 찔러 넣으면서 그 부분을 채워주세요. 귀엽고 단단하게 완성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비어 있다든지 너무 인앤아웃이 뚜렷하게 되면 그만의 매력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오늘 메인과 서브 말고 잔잔한 꽃들이 있기 때문에 큰 파운데이션 메인 서브 위로 잔잔한 꽃들이 조금 살랑거리는 느낌의 레이어링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가렛이 조금 나풀거리는 느낌처럼 의도를 해주세요. 우리는 중력과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꽃을 넣을 때 손을 벌렸다 쥐어줬다 하면서 꽃들이 더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작자가 꽃들 자리를 기억한 다음에 조금 변경되면 다시 또 올려주고 넘어가면 다시 또 원상복귀 시켜주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완성을 하다 보면 센터가 보이고 아 이쯤 되면은 가장자리가 끝나겠구나 라는 그림, 범위가 그려질 거예요. 돔 쉐입이 맞는지 눈높이를 맞춰서 확인을 해주시고 위에서 아래 시선으로 보시면 꽃들의 구성을 다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이 좋으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꽃들을 조금 더 높게 레이어링 해주셔도 괜찮아요.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완성을 해주세요. 튤립 넣을 때는 최대한 더 조심해서 넣어주시고 엄지를 벌렸다가 다시 붙였다 하실 때 줄기들도 같이 잘 보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물론 지금 넣는 장미 같은 경우는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손을 벌려도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잡고 돌리면서 전체적인 면들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내려간 꽃들 살짝 올려주시고요. 벌어진 꽃들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재위치시켜줍니다. 튤립 넣는 거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사선을 잘 보면서 옆에 꽃들에게 조금 다치지 않도록 그 자리를 잘 지켜서 딱딱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너무 사랑스럽게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가 앞면인 것처럼 반복하면서 조금 빠르게 넣어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프레이 장미 중에 조금 덜 폈거나 그리고 얼굴이 작은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더 위로 레이어링해서 보여주셔도 좋아요. 이제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빵끈을 이용해서 한번 묶어 볼게요. 한 바퀴 단단하게 당기면서 돌려주고 또 한 바퀴 더 돌려줍니다.
양쪽 빵끈을 단단하게 위로 당겨주시고요. 안쪽까지 손을 넣어서 1, 2번 손가락으로 꼬아주세요. 5번 이상 꼬아주시면 좋은데 한 번씩 꼬아줄 때마다 손을 안쪽으로 넣어서 조금 더 빡빡하게 해주신다는 느낌으로요. 다 한 다음에는 바인딩 포인트의 와이어 빵끈 쪽으로 손의 압력을 이용해서 갭, 공간을 메꿔줍니다. 이제 가지런히 잘라줄게요. 자를 때는 사선 일자 모두 가능하지만 바로 물꽂이를 하신다면 사선이 더 좋겠죠. 저는 핸들을 좀 길게 하지 않는 편이라서 지금처럼 10에서 12cm 정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기 전에 테이블을 조금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만든 핸드타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부드러운 돔 쉐입인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도 사랑스럽지만 사이즈도 이 정도가 딱 귀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시면 큰 이벤트 꽃다발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할만 맞추시고 소재는 조금 다르게, 컬러도 다르게 연습해 보세요. 포장 재료입니다. 메인 포장지로는 오늘 플로드지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볼륨감을 위해서 색화지를 쓸 예정입니다. 색화지는 2장 정도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리본과 태그입니다. 먼저 색화지를 준비하고요. 왼쪽으로 기울여서 산 4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반을 접은 다음에 또 왼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완전히 기울여서 산 4개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왼쪽 한번 확인해 주세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접어줄 거예요. 커튼이나 오로라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를 찝어가면서 구불구불 접어주시고 그 다음 왼손을 활용해서 셔링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옆으로만 하면 부채 같으니까 앞뒤로도 조금 굽혀가면서 볼륨감을 더 줍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 보는 시선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륨을 위한 색화지 2장이 완성되었어요.
메인 포장지인 플로드지입니다. 저희 한 장 쓸 거예요. 꽃을 세로로 놓고 2배로 재단을 할 건데 오늘 제가 만든 것에 맞는 재단 사이즈는 60에서 65cm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조금 귀여운 느낌을 위해서 포장지의 하단 부분도 약 6cm 정도 재단합니다. 먼저 만들어 두었던 색화지를 가지고 왔어요. 원하시는 앞면을 먼저 고르도록 합니다. 바인딩 포인트 기준에 맞춰서 색화지 2장을 앞뒤로 감싸줄게요. 색화지 앞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오른쪽 왼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주고요. 꽃을 놓습니다. 포장지 너무 아래로 오면 꽃이 가려지니까 살짝 위쪽으로 해서 꽃들이 빵긋하고 라운드 형태가 더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의도해주세요. 그리고 바인딩 포인트로 플로드지를 감싸는데 이때 셔링을 잘 잡아주세요. 간격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 포장지가 전체적으로 다 빵실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없어요. 정면을 바라보면서 포장지 간격도 조절. 좀 더 부드럽게 꽃을 감싸주는지 확인하면서 완성해주세요. 포장지가 원래 성질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잡아놓은 셔링의 간격을 좀 유지하면서 리본을 묶어줍니다. 엄지로 이렇게 중앙 부분을 잡아준 채로 리본을 묶어주고 있어요. 혹시라도 포장이 눌려지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벨벳 리본을 활용해 줄게요. 조금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입니다. 보호는 많이 크지 않게 하는 편이에요. 중대형 이상의 경우에는 보호가 한 10에서 12cm 이상은 가지만 이 정도 사이즈는 10cm 내로 보호를 해주시는 게 그에 걸맞습니다. 리본 한쪽 길이는 보호와 비슷하게, 한쪽은 조금 더 길게 잘라줬어요. 이제 태그를 달아줄 건데요. 태그 다는 위치는 그때그때 다르게 하고 있어요. 눕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태그는 아치 형태라서 윗부분을 잘라서 직사각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사이드에 태그를 위치시켜 주었습니다. 때마다 바뀌니까 참고하세요. 라운드 꽃다발과 포장법 수업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의도한 대로 마가렛이 파운데이션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꽃들이 전체가 앞면인 것처럼 위치되었습니다. 클로즈업도 너무 아름다워요. 꽃다발은 연습이 생명입니다. 오랜 기간 쉬고 다시 꽃다발을 만드는 플로리스트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스파이럴 테크닉을 먼저 익히시고 다양한 디자인 꽃다발을 저와 함께 완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소통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감사합니다.